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명태균 건 때문인데요. 명태균이 벌써 경고를 했었죠. 조기 대선 대선 출마 이런 움직임 보이면 바로 저격 들어간다라고요. 그게 지금 그 부인의 입에서 부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뭔가 폭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승은이라고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부인인가 봅니다. 신랑이 발행한 MBC 생활과 건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16년 표지 모델로 홍준표가 당첨됐네요. 입 아파서 말 안 할란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홍준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보는 거죠. 명태균의 이제 주 근거지가 경남이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경남지사를 또 두 번 했죠. 한 번은 중간에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승은 도지사 되고 난 후 제13회 정기 연찬회 및 플라자. 여기 2014년인데요.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행사였고 나는 오후 8시 넘어서 끝날 때쯤 갔는데 내가 앉은 자리가 홍준표 지사 자리였음. 내가 앉은 자리 앞에 네임택 도지사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정도로 명태균은 거물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 이승은 제2의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이것도 2014년입니다. 신랑이 사무총장을 역임할 때 그때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이 또 나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진. 여기 보면 굉장히 아주 번듯한 자리인데 말이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떡하니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여기 보이죠. 오른쪽 사진 위에 보면 명태균이 보이죠. 왼쪽에. 그리고 지금 연설하는 홍준표 시장. 이게 조작한 사진이 아니라면은 같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같은 테이블에서 부인이 앉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측근에 가깝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홍준표 시장, 이거 참,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난리 났겠습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조기 대선으로 확선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홍준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전부 지금 출마 채비 끝내고 있다라고 지금 들리는데 이게 지금 막판에 결정적 설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명태균이 분명히 경고하더라고요. 오세훈, 홍준표 둘은 안 된다. 내가 다 쥐고 있다.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자, 이렇게 되자 홍준표로서는 이거 수습 안 되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조기 대선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런 거는 뉴스로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홍준표 측, 명태균 측 허위 날조 거짓 주장 추가 고발 들어갑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나서서 이제 이런 걸 하는군요. 과거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죠. 자, 대구시에서 이제 이런 거를 홍준표 시장 본인이 해명하지 않고 이렇게 부하 직원을 내셔서 한다라는 것도 이게 사실 경우에 맞지 않죠. 그 대구시의 일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일이죠. 홍준표 개인의 일이죠, 이게. 자,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전날 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만남들에 대해 허위 날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명태균의 그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서요.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소 과거에 4차례 만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 남 변호사는요,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시장과 조혜진 의원, 명태균 씨가 함께 만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구 출마를 두고 갈등을 빚은 홍 시장과 조혜진 의원의 화해 차원의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 이런 말을 하네요. 홍 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그날 현안 점검을 위해 경북대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는 것이 홍 시장 페이스북에 나와 있다.
조혜진 의원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정책위 의장으로 출마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권영세 당시 원내대표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두 사람이 그날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들이대고 있네요. 이어서 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준표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 현재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홍 시장 자택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은 이미 기사로 다 나왔다. 명태균 씨는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준석의 수행 비서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 자, 이런 걸 봐서도요, 홍준표 이준석 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서로 그냥 축혀 세우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었죠. 이걸 보더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무척 노력할 겁니다. 2030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2대남, 3대남 이런 것들. 자, 아무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요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주선해서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이다. 이런 말.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날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대치동 소재 식당에서 만났다. 이 만남의 과정과 시간에 명태균 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요, 이 정부시장은 대구시 정부시장은 명태균 측 그 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 이를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 측은 지금까지 모두 9건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고발 8건인데 한 건 더 추가했네요. 자, 그런데 이 고발한 건 좋은데 이걸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명태균 씨의 부인이 직접 이런 것을 폭로한 거죠. 부인까지도 고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요. 자, 홍준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대선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저런 게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네요. 오세훈은 더하다 그래요. 거기는. 홍준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만남이 있지만 거기는 돈이 오간 정황이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이걸 해명 못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은 다 아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이죠. 이 대선 국면이 열리지 않겠지만 만일에 열린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면을 할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저쪽에 주면 안 되고 이쪽에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사활적인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하지만 세상 일은 100%가 없습니다. 99중 9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 세계에서는 대통령 100% 탄핵 기각 직무 복귀지만 여러분 제도권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한번 가보십시오. 좌파 우파 없이 전부 거기는 벌써 탄핵 인용 100% 확정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이 최재형 전 의원 이 사람은 윤 대통령과 이 친구잖아요. 친구 사이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미안하지만 윤석열 탄핵은 불가피하다. 최재형의 답장. 법원장도 했고 감사원장도 지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아닐 텐데 이런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들려 나오는 이야기로는 강신업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긴 휴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 6필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무엇을 담을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절대 비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후보자로 누군가를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김문수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한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원한다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기 대선도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을 만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만 100% 이렇게 말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식 격언보다도 더 위중한 상황입니다. 주식 격언에도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다 올인하지 마라. 계란 담지 마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나쁜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따져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고려하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되고요. 대통령 입에서도 벌써 차기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할 정도면은
여러 가지 객관적 이야기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승리한다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을 올렸고 그런 영상 100개면은 가끔씩 이렇게 현실적 이야기를 몇 개씩 갖다 붙이죠. 근데 그때 나가면 뭐 막 너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유튜브 여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제한적입니다. 거대한 레거시 미디어와 이 포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SNS 등이 뭐 거대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다라면은 유튜브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오시온 홍준표 지금 기급할 상황입니다. 명태균의 존재가 말이죠. 어쩌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희한한 상황으로 빠져들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최근에 지지율 동향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50%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주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에는 탄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50% 나오는데 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재명으로 그냥 대통령으로 완전 고속도로가 깔린 상황이면 이거는 닥치고 인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 8대 0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 그리고 최근에는 탄핵 기각 인용 이거보다도 기각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 인용은 내려지고 있고.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선고하기 전에 이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이죠. 조기 대선이 열린다 칩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깝깝해지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으로 인용하고 나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예상이 됐고 뭐 빤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8대 0으로 이렇게 동의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세상 민심 따라 그냥 가버린 거야. 그냥 대시가 가는 쪽으로 그냥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칫하면은 그 결정이 한 방에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 되고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 혹은 대통령이 지지하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은 이게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뭐 저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내가 아니면 뭐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도 나름의 가족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또 이 공직 생활을 더 해야 될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헌법재판관 마치고 나서 또 나가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게 주홍 글씨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판단을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론 굉장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이슈를 갖고 대통령을 구출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어쩌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재명은 이만큼 지지율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꾀죄죄하면 이건 끝났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런 겁을 안 낸다니까. 광장에 100만이 모여도 그 겁 안 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주 평화 집회한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차기 집권을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기 대선 이야기를 못하게 막 막아놓는 건 이건 나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구출하는 게 1분인데 대통령 쪽에서도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이런 식으로 이재명 쪽으로 가버리면은 이 탄핵 선고할 때 불리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우파 애국 자유 보수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는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김문수가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전부 분할시켜놨어. 이재명은 혼자고 저쪽은 혼자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몰아줘야 돼요.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은 전부 김문수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고 오세훈 두 사람에게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뭐 윤태균 이슈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이재명이가 한 30 뭐 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김문수도 한 30 정도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니까요.
합쳐서는 꽤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착시 현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 이재명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이재명 효과가 더 커지는 거야 계속. 그 헌재 재판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차기 대통령 차기 권력한테 아무래도 기울어지겠죠.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탄핵 기각만 외친다고 그게 기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뭔가 하면 차기 권력이 이재명에게 안 온다라는 것. 이게 재앙이죠.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길 선수를 빨리 한 사람 이쪽을 점지해가지고 여기 지지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라도 그럴 경우에는 조기 대선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탄핵 기각입니다. 대선은 몇 년 뒤에 하겠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요. 잘 생각하십시오. 조기 대선에 조차도 이야기 못하게 하면요. 오히려 불리하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운동은 운동대로 하시고, 대통령 구하기 기각 운동 계속하고, 그거와 별개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재명 대항마를 세우는 게 이재명 잡는 데 최고입니다. 한동훈을 잡은 것은 김문수거든요. 김문수가 뜨지 않았으면 지금도 한동훈이 우파에서 보수에서 아마 1등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가 뜨니까 한동훈 죽어버리잖아. 그것처럼요. 여기서 누군가를 띄워가지고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적어도 비슷한 지지율을 만들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조기 대선을 뭐 공론화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지지율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